자, 이제 문제 가지고 대리행위 관련한 질문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대리 파트예요. 대리 파트. 자, 대리권의 범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뒤만 좀 보는 훈련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틀린 표현. 해서 아까 대리권의 범주 등을 따질 때 이용 계량 행위와 보전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서 누구한테 됐든 간에 본인에 있어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면 돈을 갚아주는 게 본인을 위해서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설령 대리인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좀 어려운 질문. 뒤에 볼까요? 해지할 권한이 갖는 것은 아니다. 더 그렇게 길어요. 해서 우리 계약 체결 대리권에서 자주 나오지만은 답이 안 됐다는 질문. 해제권은 어떻다? 계약 체결 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을 보면 말려버려요. 이때 해제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돈 빌리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에 담보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해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진 대리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에서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주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받을 권한, 대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권한은 포함되지만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본인 대리 해서 아까 각자 대리라고 하는 거. 다만 법률이나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자 대리라고 했던 것이고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편. 그럼 답이 뭔가요? 1번. 일가가 뽑았구나 해서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도 본인을 위한 것. 이것도 이제 보존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던 얘기. 5번하고 1번은 같은 얘기입니다.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질문이고 구체적으로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도 본인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보존 행위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요거 깊이 볼 것도 없이 복대리라고 하는 것도 대리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된다. 라고 해서 1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갑이 내 물건을 네가 좀 대리권을 줄 테니까 요걸 팔아달라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을이 좀 바빠가지고 일 처리하기 힘들어서 누구를 병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다? 복대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복대리인은 정을 만나서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 정이라고 표시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갑과 정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거구나. 2번 질문 임의 대리인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깊이 가시면 안 되고 30회 때 새롭게 나온 문제 유형인데 이 사람 을이 복대리인 병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사고 친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을도 책임을 져야 된다.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기관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얘가 알선한 거야. 얘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누구한테 갑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이 이루어지게 됐으면 바로 이 대리인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좀 특이한 구조고요. 3번 질문 끄트머리 키워드 뭐야? 소멸한다 라고 돼 있죠. 세 가지 있었죠. 사성파 사망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그다음에 파산 선고 해서 키워드 뭐라고요? 소멸한다 앞에 사성파 해서 대리인이 여기서는 사망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라고 해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인의 사성파,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인의 사성파, 복대리인의 사성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표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요. 자,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개가 있었죠? 아까 6번 대리였을 때, 대리행위가 아니었을 때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무효인 법률행위일 때 이때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5번 법정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30회 때 좀 새롭게 나온 문제 유형인데 일단 새롭게 나오는 거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대리인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럼 자, 대리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24회 때 나왔던 문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 틀렸죠?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되어 있었고, 자, 다시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복대리인, 정이 자 상대방 그랬을 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을의 복대리인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 그냥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한다. 이걸 이름하여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가요? 해서 틀린 건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이걸 우리 현실적인 용어로 쓰면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자 수권 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은 자 점점점 이용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용하고요. 보전, 이용 계량이 보전행위는 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 3번 대리인은 자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복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좀 설명 안 드린 지문인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사자하고 대리인의 차이가 사자는 신분권입니다. 해서 야 지금 이거야 1억에 팔아라 라고 얘기 좀 해줘라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사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자기가 판단해서 1억에 팔겠다 1억 5천에 팔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대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권리 중에 하나가 사자 신분권을 고용할 수 있다. 중요치 않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4번 질문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계시다면 소멸한다. 포인트 소멸 앞에 뭐 있어야 돼? 사성파해서 옳은 표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선, 선고. 자, 그 다음에 5번 대리인 수준일 때 끄트머리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각자 대리 어렵지 않죠? 소멸 앞에 뭐 있어야 돼? 사성파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야겠고요. 사성파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본인의 대리인에 해당이 된다. 3번만 좀 지저분한 지문이고 1번을 답으로 구성한 사례.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법률행위 대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복임권이라는 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법엔 그런 식입니다. 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본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자, 2번 답인가요? 복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틀렸죠? 복대리는 어떻다? 본인을 대리한다. 아까 이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문제가 자 지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쉬웠던 문제가 자 복대리는 대리인을 대리한다. 틀렸고요. 자 3번 끄트머리 각자 대리라고 돼 있죠. 4번쯤은 끄트머리 보존 행위도 할 수가 있다. 아까 이용 계량 행위, 보존 행위 할 수 있다. 5번 끄트머리. 자, 좀 어렵다.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자, 대리인을 했을 때 자, 그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좀 어렵죠? 아까 우리가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대리인한테는 제한 능력자에는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할 거.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쉬운 거 가십시다. 지금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
이 3번 질문 각자 대리, 4번 보존 이용 계량행위는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시고 공부를 해갈 때 쉬운 것들부터 먼저 가셔야 돼. 그 다음 얘기는 살을 나중에 붙여야 되고 한 번에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29회 때 문제 답은 2번이고요. 자, 25회 때 문제네요.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키워드 소멸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소멸 나와 있죠. 두 번째, 각자 대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외적 쌍방 대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 정도까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가볼게요. 첫 번째, 소멸 사유 관련해서 사성파 있었죠? 사성파 있었죠? 그 1번 틀렸네?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사성파 있으면 어떻다? 소멸한다.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있으면 어떻다?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1번 답으로 뽑았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 대리한다. 원칙적으로. 법률이나 수권 행위로 달리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겠지만 각자 대리. 3번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근데 미리 허락을 받으면 어떻다? 가능하다. 또 쌍방대리는 무효이지만 나중에 추인 있게 되면 어떻다?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할 거.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건 이제 어디서 공부했던 거냐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있었죠. 농담,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앞 시간에 공부할 때 농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비진의 의사표시. 출제 포인트 총 3개인데 주로 나오는 게 2가지. 첫 번째 이슈. 자,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거 딱 하나 있었죠?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만 뭐가 된다? 비진의 의사표시. 두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뜸 유효, 무효 틀렸습니다. 이것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될 것이고 몰랐고 알 수 없었으면 어떻다? 유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자, 이 얘기예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습니다. 병한테 와서 이 부동산을 팝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 1억짜리 물건인데 을이 얘기하기를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1,0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자, 병은 뭘 주장한다? 1,000만 원 지급할 때니까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주장했던 이 사안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1억짜리 물건인데 1,000만 원에 팔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이것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이라는 사실을 그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랑 관련한 주제. 비진의 의사표시 다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해당하는 게 일괄사직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슈가 바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같이 연계가 되는 질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요거 4번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되게 쉽잖아요. 다시 가십시다. 소멸 관련해서 뭐다? 사성파라고 하는 거. 각자 대리, 쌍방 대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돼. 그래서 민법도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실 때 뒤에 시험 문제 풀어갈 때 뒤에만 딱딱 끊어서 보시게 되면은 빤하게 루틴들이 나와요. 대리 파트가 제일 어렵다고 보통 민법 총칙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보셨고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0회 5번 문제네요.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틀린 것은.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누구? 아마 병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자, 이것도 그래. 앞에서부터 읽으면 뒤죠. 뒤만 읽어봐야 돼. 소멸한다 라고 돼 있죠. 대리권 소멸 사이에 뭐가 있어? 사, 성, 파. 근데 없죠? 1번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한정 후견 개시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들어갔을 때 어떻다? 대리권 소멸하게 되죠? 뒤를 보시면 맥락이 잡힌다고. 소멸한다라는 명제 앞에 뭐 있어야 돼? 사, 성, 파. 이게 나름 어렵게 구성한 거야.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정신이 혼란해져. 앞에서 읽으면 절대 못 풉니다. 우리가 성년 후견 개시는 완전히 의사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고 국가에서 법원에서 보증하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두 번째 이슈,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해요. 정신이 가끔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이건 최소한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아니다. 해서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대리권의 소멸 사유 뭐라고요? 사, 성, 파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지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신해서 자신이 액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기 계약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또 본인의 계약이 승낙이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추인을 받게 되면 어떻다? 그것은 유효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자, 3번 보니까 을은 을에 대해서 숙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지문 나와 있네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가 자, 언제든지 어떻다? 숙권 행위를,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 자체, 이것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로 나온 지문이고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자, 4번. 갑의 숙권 행위는 불요식 행위. 스톱. 모든 우리가 민법 공부하는 건 다 뭐가 된다? 불요식 행위.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어떻다? 대리권은 수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묵시적 방법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4번. 을은 자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맞죠?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죄에는 뭐가 포함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 그 다음에 대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권한이 포함이 되지만 해제권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풀어가실 때 뒤에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 두 개에서 바로 우리가 주로 외웠던 게 이거거든요. 나머지는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자 대리권의 소멸 사유 뭐 들어간다? 사, 성, 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끊어가시면 된다고. 제발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고민하지 마시라고. 부질없는 짓거리니까. 왜? 이걸 뒤지게 해봤자 이게 지금 이 30회 때 처음 나왔다고. 몇 년 만에, 몇 년이 뭐야? 10몇 년 만에 처음 나온 거야. 해서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되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 정리되는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찍어내는 거지 읽어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제가 다른 과목, 2차 과목이 특히 심한데 뒤에 키워드 가지고 딱 치고 들어가듯이 민법도 마찬가지 논리구조로 가셔야 돼. 그냥 뭐라고요? 몇 개 외운 걸 대입해서 봐야 되지 사안을 하나하나 읽어서는 절대 1분 안에 풀 수도 없고 중간에 새로운 지문이 나오게 되면 멘붕 와버려. 모르니까 한 번 더 읽어봐. 그럼 죽어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얼마나 쉬워요. 뒤에 소멸한다. 몇 번이나 나오는데 뭐 바보야? 맨날 내는 거 왜 틀려? 근데 문제가 계속 지문이 약간씩 유형이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읽어봐. 아니야. 사려고 지랄하고 필요 없어. 그냥 읽어볼 필요도 없이 항상 답은 정형화돼 있다. 물론 가끔 삑사리 나는 게 있어. 근데 어차피 여러분 100점 맞을 게 아니잖아. 말로만 100점 안 맞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 몇 개라도 외워야 된다고. 몇 개라도. 오늘 사성파라도 똑바로 외워두시라고. 사성파 해서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해서 자 지금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뭐 간단해. 갑이 있고 대리인 을이 있죠. 이 대리인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뒤만 봐봐.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내용 볼 것도 없이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제한 능력,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었잖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어떻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을이 누구야? 대리인이 한 거죠? 을이 병의 기망 행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그러면 이때 법적 효력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갑에게 귀속되게 되죠? 그래서 취소를 누가 한다고요? 갑이 취소를 하는 것이지 을이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취소라는 게 자신에게 일정한 채권 채무 관련해서 앞에서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 등등등의 문제가 됐을 때 아예 이 법적 효력을 나가리 시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취소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취소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고? 갑이 되고, 또 취소권을 경우에 따라 행사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병이 되게 된다고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대리인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이 자이한테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뒤기에 대리 행위를 할지라도 취소권을 행사하고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 갑하고 병 사이의 문제이지 을이 취소를 한다거나 또 을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의 기본 틀을 보셔야 돼. 자,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했어요. 을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제 권리 의무는 누구? 갑하고 병 사이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를 하든 자시든 간에 결국은 누가 한다? 갑이나 병이 하게 되는 것이지 을이 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네? 이게 옳은 표현. 잠시 헤맸고요. 3번. 을이 병의 기명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자, 3번. 갑이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정을 나르는 때 이것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원래 대리행위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알고 있는 대리인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 그래서 무식해가지고 대리인들이 항상 어떻게 해? 본인의 이름을 찍고 도장을 찍고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는 식으로 대리 행위를 한다. 이것도 어떻다? 유효한 대리행위다. 이것도 유효한 대리행위라는 것은 갑이 이때 어떻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4번. 자,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즉, 매도인란에다가 뭐라고? 매도인 을이라고 표시했던 사안. 이런 경우에는 자, 그 의사표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자기라는 것은 대리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됩니다. 남의 물건 팔아먹는 그런 꼴이에요. 해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 자, 이게 답이 됐구나. 만일 을이 미성년자였을 때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해서 자, 갑은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갑은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였다고 해서 이걸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법을 규정한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한 능력자의 재산권을 박탈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소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자기랑 아무 관련 없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누구? 갑의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다. 그럼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이게 17살짜리야. 아버지가 대한 능력자,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서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나중에 기분 나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그 법률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답은 5번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했던 주제 보시고 그 다음 주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29회 때는 어떤 문제네요?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자, 그냥 간단한 얘기구나. 을한테 대리권. 그 다음에 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법적 효력 보셔야 돼. 누구? 갑하고 병 사이에 권리, 의무,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 뒤만 봐봐.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연계줄 권한도 갖는다. 맞죠? 우리 외운 거 계약 체결 대리권에서 두 가지는 기본.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권한, 연계줄 권한도 포함된다. 그런데 바로 자,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1번하고요. 자, 5번. 일단 카바에서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읽어봐봤자 동만데
딱딱 끊어서 1번, 5번 커버가 되고요. 2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자, 병이 갑에 대해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대리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이런 얘기 설명드렸어. 어떤 법률 행위가 유효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중간에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해제할 수 있고 해제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라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취소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고 해제를 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이 갑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률 관계를 바라볼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대리에 있어서는 갑하고 즉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의 문제이지 대리인과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약법 파트를 알아야 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답은 2번으로 구성했고요. 병의 채무 불이행했을 때 자, 을은 해제할 수 없다. 맞죠? 네. 자, 대리인은 해제권은 없었고요. 중도금, 잔금,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은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계약 체결 대리권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지문에서는 무려 3개는 이렇게 꽂혀 나옵니다. 근데 답을 아직까지 뽑던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4번 원상회복 의무 갑과 병이 부담한다 해서 병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역시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을은 아무 상관없죠. 병하고 갑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대리 파트에서 기본 법률 관계, 사례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기본 법률 관계가 갑과 병의 관계다. 이게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있어서 자,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3개 있었죠? 유권 대리, 대대인간인 경우 무효인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어떻다?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자, 무효가 됐다. 그럼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번 옳은 표현. 자, 본인의 허락 없는 자기 계약. 일단 무효죠? 근데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유효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 게 3번이 답이 됐는데 좀 더 설명드리겠고. 자, 바로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도 이를 아는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표현 어려운데요. 다시 가겠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비진의 의사표시 3가지가 포인트가 되게 된다. 첫 번째, 일괄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두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자, 요건 이제 경우수를 따져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면 어떻다? 무효 이렇게 할 테고. 세 번째 이슈. 이런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때도 역시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근데 표현이 어려워. 다시 대리인이 자기를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고 남용을 한 겁니다. 대리권을 남용한 거야. 1억짜리 물건을 1,000만 원을 팔겠다고 내놨다고.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어떻다?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 자,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 해서 보존행위 이슈로서 바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이게 보존 행위의 일종이 된다. 그럼 답을 설명을 드려야 된다. 이건 이제 대리행위가 아닌데 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아직 공부 안 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딱 하나밖에 공부 안 하십니다.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물권의 포기, 소유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 자, 지분권을 포기한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이때 포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할 텐데, 이것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야.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자, 아무 권한 없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신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이거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지 것도 아닌데 지가 왜 포기를 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이 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들이 자,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해서 틀리게 뽑았던 거. 이건 조금 어려워요. 뒤에 계약법 총론, 민법 총칙 관련해서 전체 묶어서 한번 설명드릴 때 갈 얘기야. 해서 이 문제는 대리 파트긴 한데 좀 어려웠던 문제. 뒤에 법률행위 분류 이해하시면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8의 3번 문제.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했다. 이게 계약의 무권 대리. 머릿속으로 생각 먼저 해보십시다.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첫 번째, 자,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된다. 이때 조건을 가한 추인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었죠? 최고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철회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였어. 자, 최소한 6개 틀을 딱 잡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얘기는 다 부차적인 얘기야. 해서 지금 갑이 원래 본인이 될 테고 무권 대리인이 을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되게 된다. 이런 법률 관계에서 자, 지금 봐볼까요? 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설명드릴게요. 상속은 포괄 승계라고 해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얻었다 넘겨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얘기지.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팔았어. 그래서 계약이 무권 대리야. 아버지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부동산 내가 대리인하고 참칭하여 팔았습니다. 아버지 바로 계급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이 을에게. 단독 상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권리 의무가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추인 거절권도 어떻다?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아버지 죽이고 나서 상대방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인 거절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좀 어려워요. 자,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자,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 될 수 없다. 갑은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 상대방, 또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추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틀리게 계산을 했고요. 자, 다시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 될 수 없다.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유창을 뽑았네. 자,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인의 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추인해야지 그 행위가 갑에게 귀속된다 해서 오른편.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이게 무효죠. 을의 계약이 무권 대리 무효가 될 텐데 이게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갑에게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을 때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 겁니다. 이것이 결국 누구한테 도달해야 되냐면 병한테 도달해야지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아직 모르는 상태 갑은 병에게 그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갑이 을한테 추인을 한 거야. 자, 아들이 와서 술 처먹고 와서 아버지 부동산을 팔아먹었습니다. 무권 대리인으로서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빠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해서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미처 누구한테? 병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은 추인의 효력은 어떻다?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그 와중에 병이 뭘 해버렸다? 철회를 해버렸다. 그럼 나가리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선이였으면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철회해버렸어요. 그래서
처리를 하게 되면 계약이 완전히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때 갑이 병한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 원래 추인했었는데 너 빨리 이거 돈 내고 사. 이렇게 할 수 없대. 좀 어려웠던 질문. 그 다음에 만약 미성년자라면 그 특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자 우리가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제한능력자, 그리고 하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해서 자 요건 답이 되게 간단했던 주제 2번을 가지고 뽑았고 4번은 상당히 까다로웠고요. 다시 갑시다.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상대방, 무권 대리인도 될 수 있고 상대방도 될 수 있다. 어쨌든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누구한테 바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자, 무권 대리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효력이 없다. 이걸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자, 한편 추인이든 추인 거절이든 상대방에게 효력이 도착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본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옳은 편. 2번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했을 때 자, 추인한 때로부터 자,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자, 이게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 그래서 지금 계약의 무권 대리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5월 1일이야. 그러면 추인이라고 하는 사람, 갑의 추인이 있었던 것은 5월 3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계약의 성립 시기는 5월 1일로 본다. 소급표라고 하는 주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 틀렸어요. 상대방에게 어떤 형식이든 도달만 하게 되면 어떻다?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한테 야 아빠가 이 해결해 줄게 추인의 의사표시라고 을이 병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가 결국은 이거 팔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달만 하게 되면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도달만 하게 되면 직접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추인의 효력은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4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안 경우 철회할 수 있다. 철회라고 하는 것은 몰랐을 때 선의였을 때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책임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제한 능력자였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 거꾸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지금 조건을 간추인 일부에 대한 추인은 자 상대방이 동의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답을 뽑아냈었고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뭐라고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결국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상대방에 도달만 하는 그대로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철회라고 하는 것은 몰랐을 때, 선의였을 때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등 관련해서 지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자,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됐을 때 또 하나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어떻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 정도에서 답은 1번 뽑았고요. 하여튼 대리행위도 쭉쭉쭉 보시면서 되게 큰 틀 잡는 게 필요해요. 무권 대리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요. 갑의 토지된 이임대 체결을 병과 체결했다.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무권 대리인이 병과 뭐 임대차든 뭐든 간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다시 스토리 갑시다. 갑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병에게 도달해야지 유효한 것이 되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추인이 있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그냥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최고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있다. 근데 철회는요, 포인트가 있었죠. 선이었을 때, 몰랐을 때만 철회할 수 있고, 또 하나 손해배상 책임 못 묻는 게 이슈가 됐었죠. 제한능력자, 무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거나 또는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자,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은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오른편.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추인해야만이 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2번. 갑은 자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형식은 중요치 않다고 그랬어요. 불교시행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 자체의 인도를 병에게 넘겨주게 되면 굳이 추인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번 자 최고권이라고 하는 거. 자, 최고권은 아무 제약 없이 인정이 됐었죠. 철회권은 선이었을 때만 인정이 됐었고, 최고권은 아무 때고 인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병의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다고요? 알았든 몰랐든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거꾸로 가자고 그랬어. 철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선이었을 때, 몰랐을 때만 처리할 수 있고 최고권은 알고 모르고 중요치 않다. 그 다음에 4번 자 임대차 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했다.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건을 간추인 등은 어떻다? 변경을 간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그 추인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자, 요거 옳은 표현 되나요? 해서 추인하면 어떻다? 소급해서 유효라고 할 거. 해서 지금 자 1번 지문 옳은 표현, 2번 지문 옳은 표현, 3번 요거 틀렸구나. 최고권은 언제? 선이었을 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선이하기 불만하고 그대로 다 인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한 문제 더,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산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2번 상대방이 점점점 자 최고할 수 있고 자 이때 답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별로 중요치 않은 주제. 대신 포인트 최고라는 것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모두 인정이 된다. 대신 철회권은 언제? 선이었을 때, 몰랐을 때만 철회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 3번 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이때는 어떻다? 바로 이행 청구 등 할 수가 없죠. 근데 안 경우로 돼 있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3번 틀리게 뽑았고요. 4번 질문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뒤에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는 오른편인데 큰 쟁점 안 되겠고요. 자, 계약을 철회 키워드 뭐라고요? 철회는 언제? 선이었을 때, 몰랐을 때면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답은요, 안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옳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위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게 제일 지저분한 문제인데요. 자,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자,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병한테 무권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고백했는데 아버지 갑이 사망에 이르게 돼서 그래서 아버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의사표시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추인권, 추인 거절권도 을에게 상속이 될 텐데 다만 추인 거절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된 상태. 현재 등기까지 누구한테? 병에게 넘어간 상태. 이건 문제가 아주 지저분한데요.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님을 창칭하여 누구와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때 최소한 갑에 대해서는 어떻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무효이다. 2번, 자, 무효이다라고 해서 이건 좀 애매하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데 갑이 지금 사망을 해버렸다. 그럼 추인 못하죠? 이 문제는 버리고 가셔야 너무 어려우니까. 갑이 사망해버렸으니까 추인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추인이 없으니까 좀 애매해요. 이 자체는. 근데 상속까지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지금 결국은 병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법률 관계가 되는데 하여튼 1번쯤은 되게 애매해요. 일단 2번 가보겠습니다. 병명의 등기를 실시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왜? 이 을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까지 넘어갔거든요. 자, 을은 무권 대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4번, 을은 무권 대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당이득이 없어요. 병이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일정한 부당이득 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버리고 가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구성을 해놨어요. 이 사안만 가지고는 뭐 정확하게 문제 파악이 안 되게 구성이 됐습니다.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병이 정에게 매도,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왜? 얘가 온전하게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이고 악이고 물 것도 없이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그 얘기는 을은 정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뭐 답은 4번인데 이 문제는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비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29의 2번 문제.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소유했으나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무권 대리죠? 자,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대리권 소유했는데 이때 팔란 얘기가 아니라 돈 빌려오라고 그랬는데 병한테 매도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계약. 자, 1번. 을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표현대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 갑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누구한테? 자, 병이 갑에게 책임을 묻는 걸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죠. 을은 뭐 정신병자지.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설령 무권대리이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이 없더라도 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은 1번 틀렸어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자, 끄트머리.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상기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요거 나가리 3번 보고 나서 볼까요?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키워드 뭐야? 철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선의였을 때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요건 확실히 틀리게 나온 지문. 자, 그 다음에 X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요거 틀린 표현. 그래서
아까 볼까요?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앞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무효인 법률행위, 유권 대리, 대리행위가 아니면 어떻다?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을이 X 토지된 매매 계약을 간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나요? 해서 다시 갑시다. 표현 대리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았어도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요즘에 이슈가 뭐예요? 표현 대리의 성립 또는 표현 대리 주장 해서 요 부인되는 거 네,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유권 대리이게 되면 어떻다?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 아까 대리 행위가 아닌 경우에 어떻다?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세 번째 이슈가 뭐가 있었지?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였을 때 역시 어떻다?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볼까요? 감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감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서 답은 5번. 상당히 이것도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그래서 다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거의 대부분 26회 문제를 제외하고는 표현 대리에 관련 세 가지야. 첫 번째,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대리 행위가 아니었을 때 바로 5번 지문 얘기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매도인 난에 을이라고 표시해버렸다.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 자, 그 다음 문제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틀렸죠?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돼야 돼? 무권 대리가 돼야 되고,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표현 대리. 그래서 유권 대리는 표현 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이거 2번은 생략. 2번은 너무 지저분하고 3번. 자, 요거 패턴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기본 대리권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자, 표현 대리 성립 범주 가지고 이슈 삼았었고요. 기본 대리권엔 점점점이 포함된다. 지금 16년 동안 12개가 나왔어요.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3번을 옳게 뽑았었고, 그 다음에 5번 지문하고 같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버릴 문제.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 대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요즘에 거의 구성이 안 되고 모든 문제가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고요. 세 번째 이슈, 대리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앞에서 봤던 문제죠. 이때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이슈 가지고 거의 다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30회 때 쉬웠던 문제예요. 이미 대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공동 대리 틀렸죠? 각자 대리라고 하는 거. 각자 대리 해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권 보존 행위만을 할 수 있다. 틀렸죠? 보존 행위 외에도 이용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3번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아까 봤던 지문이죠? 틀린 표. 해서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틀리게 구성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주제가 지금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 보고 집에 가실게요.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거래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리 답을 외워야 돼. 자,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는 두 가지만 기억하고 크게 세 가지. 하나가 자,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였을 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한편 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는 계약 해제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토지거래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갑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타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갑과 을은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말은 옳은 표현.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요거 외워달라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는 이유로 매수인 을은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외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무효가 되면 계약금 등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유효가 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도 무효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라든가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을은 자, 끄트머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아직은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 두 개 외우셔야 돼. 기본이 두 개야. 해서 다시 무효였을 때만 뭐야? 계약금의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무효였을 때만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 돌려달라. 그러면 유효였을 때만 매도인이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반환 청구라든가 또는 해제권은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 두 개 외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마지막 문제가 되나요? 자, 갑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니다. 즉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의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번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자, 해제, 매도인 해제할 수 없었고요. 매수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겠고. 자, 2번 지문을 검토를 하게 되면은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자, 이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이건 알아야 되겠죠. 3번 지문이요. 갑은 을의 매매 대금 제공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자, 협력 의무의 이행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서 협력 의무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중요치 않고요. 4번 허가구역에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으나 재지정이 없으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 뭔 얘기냐면 토지 투기적 거래 등을 막기 위해서 허가구역 지정했는데 허가구역 아니면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해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갑이 자,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등기는 유효돼서 자, 가십시다.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각각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중간에 토스해서 하는 등기를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런데 특례라고 해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특별히 뭐가 된다? 무효요액이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제 지금 대리행위와 같이 유동적 무효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